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증시가 대폭락하는 이 사이드카 속에서도 이 외국인이 오히려 주워 담은 2차 전지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왜 오히려 지금 사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참 무서운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제 지난 금요일 미 증시도 좀 하락폭이 커지고 이제 케빈 워시가 이제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됐다라고 하면서 코스피 이제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하면서 오늘 장중에만 거의 지금 6% 가까이의 하락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하락세가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굉장히 오랜만이고,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도망갈 것이냐,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늘 얘기했지만 지금과 같은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하락 조정이 매수 기회다라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왜 지금 2차 전지를 봐야 되느냐? 왜 2차 전지가 더 갈 수 있냐? 조정 기회가 아닌 매수 기회냐 볼 수 있냐고 하면은, 이런 하락 조정에서 나오는 지금의 수급의 변화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뭐냐? 일단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정형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누굽니까? 반도체 투탑인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가 끌어올리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를 매도 압력을 키우고 있어요. 뭐 물론 오늘만 아니라 계속해서 매도하는 거는 동일한 추세였다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오늘 뭐한다? 이런 매도 압력을 키우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이 코스피의 하락을 유도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코스닥이 수급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런 큰 기업들이 이미 시가총액 상위군 대장주 업종들이 외국인들의 매도세와 함께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지금 코스피의 수급도 봤을 때는 원래 이런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금액과 수량 보면 알겠지만 거의 얼추 비슷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야 된다는 게 뭐 앞자리와 비슷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수량도 큰 매도가 나오는 게 정상이고, 금액도 큰 매도가 나오는 게 통상적으로는 뭐다? 정상적인 수급에서 나오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장의 코스닥의 흐름은 전형적으로 너무 달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자, 보면 알겠지만 플러스 뭐가 금액이, 근데 수량을 보면 어떻다? 마이너스란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수량과 금액이 마이너스, 이게 다른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 파는 만큼 매도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금액도 매도가 찍히는 거고요. 사는 만큼 매수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금액도 매수가 찍히는 거고, 통상은 이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처럼 뭐 하느냐? 이게 수량은 분명히 매도가 압도적인데 금액은 매수가 압도적이다. 그럼 이게 어떤 흐름에서 보통 나오느냐? 이게 꼭 뭐 제약 바이오라고 할 수도 없지만 통상 코스닥의 흐름은 제약 바이오가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섹터들도 좀 많죠. 그러니까 보통의 여러분들이 아는 알테오젠 뭐 이런 기업이 아니라 보통의 제약 바이오가 진짜 시총도 낮고 이제 주식 수가 많고 그런 기업들이 2차 전지, 로봇, 지금 코스닥을 구성하는 이런 기업들보다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낮은 단가와 많은 유통 주식 수를 가지고 있는 주식을 뭐 했다? 팔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스닥에서 소형 제약 바이오 섹터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뭐 한다? 소형 주식들은 가져다 파는데 내가 1,000원짜리 100만 주를 갖다 팔아봐야 10만 원짜리 10만 주를 사면은 이게 더 금액이 많은 거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높은 단가와 큰 금액임에도 뭐다? 실적이 받쳐주는. 최근에 이제 코스닥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로봇, 제약 바이오가 민다했을 때 이 세 가지의 기준을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받쳐주느냐 안 받쳐주느냐 이 차이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실적과 별개로 오늘 제약바이오에서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케빈 워시 이거 지금 사실 너무 웃겨요. 저도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안 내린 순간 너 고소한다라고 하면서 농담을 할 정도로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선 이 케빈 워시가 뭐한다? 연준 의장이 되면은 금리를 안 내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가 뭡니까? 최근 코스닥이 강세였던 게 2차 전지 이전에는 이런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의 제약 바이오 섹터들, 여러분 알다시피 연구개발 이런 것들 비용이 보통 자금 조달 비용 이런 게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크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최근에도 보면 알다시피 천싹 시대를 누가 만든다? 바이오가 이끈다라고 하죠. 이 1월 25일 기준으로 보면은 제약 바이오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오늘이 아닌 지금까지 있었던 기대감은 뭐였다? 미래 가치를 당겨오는 특성상 금리에 극도로 민감하고 금리나 사이클이 본격화될수록 이 천선을 안착하고 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제약 바이오라는 기대감이 컸다라는 거겠죠. 근데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지난 금요일에 미 증시가 무너졌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제약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서 많은 매도세가 나오고 오히려 실적이 받쳐준 지금 2차 전지 섹터들 최근 실적 기대감도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LNF만 봐도 알다시피 오늘 오히려 외국인은 샀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포스코 홀딩스도 외국인은 샀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에코프로 BM도 외국인은 어마어마하게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우리가 어떤 생착각을 하게 만들어놨느냐? 금리 인하라는 기대가 사라지다 보니까 외국인이 제약주들을 던지고 뭐 했다? 2차 전지로 수급 이동했다 라고 착각을 하게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근데 전 오늘 2차 전지를 소개시켜 드릴 거긴 하지만 이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2차 전지로 수급 이동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런 착각을 하기 좋지 실질적인 오늘장의 실시간이 이제 4시 37분 기준으로서 외국인이 가장 매수를 많이 한 걸 보면은 에코프로가 압도적이긴 해요. 근데 보다시피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제약 바이오가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가 많이 깔려 있고 사실 1등이 에코프로 BM일 뿐이지 제약 바이오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했다 해서 속임수구나가 아니라 제약 바이오지만 어떤 제약 바이오냐? 지금 외국에는 오늘 이 수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앞으로는 막연한 성공 기대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 가능한 숫자가 있느냐? 실적으로 보여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얘기했던 제약 바이오 그 수급 들어갔던 제약 바이오도 실적이 받쳐주는 이런 기업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섹터를 본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뭐 반복 수익이 가능한 비즈니스 구조가 있는지 이제 실적, 공급망, 고객사 확보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받쳐주냐 안 받쳐주냐를 본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한번 당했잖아요. 언제 당했습니까? 과거 코스닥이 천싹을 향해 간다 했을 때 이 당시 IT 버블을 향해 간다 했을 때 이때가 철저하게 어떤 걸로 움직였어요. 이때가 철저하게 지금 주가가 급등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인터넷 버블이라는 기대감이었어요. 실적이 하나도 없고 기대감으로만 내리 올려버리니까 뭐했다? 그대로 무너졌잖아요. 지금 3천닥에서는 지금 뭐한다? 외국인이 이런 걸 경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올려놓고 무너지는 이게 아니라 이제는 실적이 확인이 되고 철저하게 뭐다 가는 애들로 해서 올려놓고 무너뜨리지 않겠다. 이런 흐름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다? 앞으로
보여질 게 더 있는 기업을 선호한다는 거겠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일단은 지금 눈에 보이는 매출이 가장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건 제약바이오도 맞지만 늘 말했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 시장은 지금 일단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섹터가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많이 말씀했던 부분이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에코앤드림이라는 기업이에요. 전구체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사실 지금 보다시피 오늘도 외국인이 들어왔고 기관도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연기금, 투신 등 꾸준히 들어오면서 특히나 최근 1월 달에 지금 저점을 찍고 3,000다 기대가 살아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오는 추세다. 그리고 실적만 봐도 알겠지만 작년에 이미 매출이 2배가 증가했어요. 영업이익이 이거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재작년에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지금 작년 실적이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현재 작년 실적도 단기 순위, 영업이익만 봤을 때는 올해 마지막 4분기에서 지금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역시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분기 기준으로 한 1200에서 1500억 정도 이 사이 정도 매출이 내놨고요. 확실히 매출도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에코엠드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전구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양극재 핵심 소재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섹터들이 별로 이 전기차 캐즘이다 뭐다 무너질까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 올해도 보면 알겠지만 에코엠들이 28년을 지금 전고체 상용화로 예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서 전고체형 전구체 등 제품 개발과 함께 중장기 성장을 또 도모한다는 계획 발표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제 전고체가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은 이런 전구체 관련되는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시장이 보다시피 1,000톤에서 3만 5천 톤까지라고 하는데 이 전구체 얘네들이 이제 맨 처음에 이 기업을 만들었을 때 시장에 나왔을 때 고작 연간 1,000톤 규모의 양산 설비밖에 없던 게 지금은 3만 5천 톤까지 확장을 해놓은 상태예요.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지금 해외 업체 의존도가 전구체가 너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양극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국내 전구체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90%에 달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늘 얘기하는 미국과의 중국과 이런 문제 속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아무리 앞으로 상용화한다 한다 하더라도 이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한다는 거는 앞으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엠드림이 이거를 국산화 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최근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도 새만금의 전구체 공장 완료하면서 공장 완공하면서 추가적인 이런 수요 공급 이런 모멘텀이 또 형성되기 시작하죠.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미코아에 이런 걸 납품한다 보시면 좋아요. 근데 유미코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이냐? 유럽에서 최대 배터리 소재 기업 중 하나예요. 그래서 유미코아를 거쳐서 여기서 뭐한다? SK온에 공급되고 SK온이 만든 지금 배터리가 현대자동차에 또 공급이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 현대차가 지금 또 뭐까지 하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전고체 배터리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SK온이 전고체 배터리까지 지금 만들려 하고 있죠. 결국에 이 현대차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전구체가 에코엠드림에서도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향후 이 휴머노이드 관련되어 있는 테마와 실적을 가져가기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오히려 이 구간이 저점. 그래서 사실 에코엠드림 차트가 이거 다이렉트 올라가는 차트라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갈 만한 차트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에코엠드림에 대한 만약에 매매 패턴, 매매 전략 이거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영상 하단에 댓글에 제가 남겨놓을게요. 댓글 참고하셔서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가격 전략까지 잡아 드릴 테니까
만약에 에코햄드림 보유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꾸준하게 들고 가셔서 제가 봤을 땐 진짜 지금 자리에서도 못해도 3배 정도는 수익 기대가 나오는 기업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